일본의 오바 추구미와 오바타 타케시가 함께 만든 데스노트라는 만화를 다들 아실 겁니다. 사람의 본명을 적으면 그 사람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그 사신의 노트를 천재 대학생 야가미 라이토가 우연히 손에 거머쥐게 되었고, 법의 한계를 느낀 그가 노트를 사용하며 범죄자들을 처단한다는 그런 내용을 실은 판타지 성향의 만화라고 합니다. 이렇게 만화 속에서만, 그리고 상상 속에서만 펼쳐질 만한 이야기가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세계에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와 만났던 모든 유명인들이 죽음을 맞이하였기에 독재자 킬러, 저승사자라고 불리우는 그는 미국의 39대 대통령이자 노벨 평화상에 빛나는 지미 카터라고 합니다. 젊은 시절 해군사관학교를 졸업하였지만 아버지의 부름을 받고 땅콩 농장을 운영할 만큼 너무나도 착했던 청년이었으며, 어렸을 때부터 흑인들과 같이 지냈기 때문에 인종차별이 제일 심했던 조지아주에서 태어났지만 어느 누구보다 인종차별을 가장 싫어한 사람 중에 한 명이었다고 합니다. 주일 예배를 빠짐없이 참석하고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할 만큼 독실한 개신교 신자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1979년 우리나라를 방문했을 때도 당시 박정희 대통령을 전도하려고 했다는 일화는 아직까지도 유명한 이야기라고 합니다. 대통령 재임 시절에도 도덕주의 외교와 인권을 슬로건으로 삼을 만큼 그의 살아온 인생을 살펴보면 너무나도 선하디 선한 천성을 가진 그였는데, 하필이면 왜 사람을 죽음으로 데려가는 저승사자라는 그 오명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그 전설의 시작은 1970년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중앙아메리카에 위치한 파나마 공화국, 그리고 이곳은 대서양과 태평양을 연결하는 파나마 운하와 오마르 토리오스라는 독재자로 아주 유명하다고 합니다. 오마르 토리오스는 1968년부터 1981년까지 집권한 전직 장성 출신의 대통령이라고 하는데요. 1977년 그는 미국과의 파나마 운하협정을 타결시키러 당시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지미 카터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카터의 저승사자 전설의 첫 번째 희생양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카터를 만나고 4년 후인 1981년 군부대 시찰 도중 그가 탔던 비행기가 정글지대에서 폭발하며 생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한때 자신이 미국 비밀단체에서 일했다 말하며 경제 저격수의 고백이라는 책을 써낸 존 퍼킨스가 오마르 토리오스는 사고로 죽은 것이 아니라 미국에게 암살된 것이라는 주장을 펼치게 됩니다. 한마디로 음모론을 펼치게 되었던 것이었죠. 이런저런 음모론이 있었지만 어쨌든 그는 저승사자 카터에게 희생당한 첫 번째 권력자로 기록되어졌습니다. 민주주의와 공산주의가 치열하게 대립했던 냉전시대,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미국과 공산주의를 대표하는 소련, 그들은 최대의 적수라고 불려졌습니다. 당시 소련의 4대 공산당 서기장 레오니트 브레즈네프라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1979년 6월 그는 전략 무기 제한 협상을 타결하기 위하여 미국의 대통령 지미 카터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회담에서 서로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3년 뒤인 1982년 11월 10일 모스크바에서 갑작스러운 심장 발작을 일으키며 그도 역시 생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풍부한 오일을 바탕으로 이란을 대국으로 만들고자 했던 모하마드 레자 팔라비, 그는 미국산 무기도 구입하는 등 호의적인 입장을 보이며 미국의 우방국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역시 지미 카터의 눈을 피해갈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란 군주제의 왕으로서 1941년도에 즉위하여 30년이 넘게 장기 집권을 이어가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는 카터와도 만나며 그 좋은 사이를 과시하였으나 이번에도 사신 카터의 저주는 그를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1979년 1월 17일 이란에서 이슬람 혁명이 일어나게 되었고 그는 왕자에서 쫓겨나 이집트로 망명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년 뒤 그는 왕이었던 신분에는 걸맞지 않게 길거리에서 객사하고 말아버립니다. 그 다음 카터의 데스노트에는 이집트의 대통령이었던 안와르 사다트가 적히게 되었습니다. 제4차 중동전쟁으로 아랍 민족주의 진영의 영웅으로 극대접을 받기도 했지만요. 1978년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카터의 중재로 이스라엘과의 전쟁을 종식시키는 캠프 데이비드 협정을 맺게 되었습니다. 그 합의로 그는 1978년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도 역시 이렇게 친미 노선으로 외교 정책을 변경했으나 독재자 킬러 카터의 저주를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카터를 만난 후 3년 뒤인 1981년 10월 군사 퍼레이드를 관람하던 도중 이슬람 과격파 소속의 군인이 쏜 총과 수류탄에 그는 잔인하게 암살당하게 됐습니다. 그는 카터와의 만남 이후 불길한 자신의 마지막을 예감했던 것이었을까요? 늘 자신의 측근들에게 언젠간 나는 암살당할 것이다. 이렇게 불안한 속마음을 내비쳤다고 합니다. 카터를 만난 독재자들의 죽음이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찜찜하지 않으십니까? 카터의 저주는 우리나라 한반도에도 그 손길을 뻗치게 되었습니다. 1979년 지미 카터는 우리나라를 방문하였는데요. 당시 박정희 대통령과 수많은 마찰을 빚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 우리나라에는 핵개발 의혹이 불거졌고 인권 문제를 중시했던 카터였는데 그때 우리나라는 인권이란 아예 명함도 내밀 수 없는 다들 아시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은 손님을 대접하는 만찬 자리에서 무려 40분이 넘도록 안보 훈시 연설을 시행하였다고 합니다. 안 그래도 수많은 독재자들을 요단강을 건너게 만든 카터였는데 이 결과로 그는 정말 불같이 크게 분노하였다고 전해집니다. 카터 대통령이 방한한 뒤 4개월 후 그해 10월 박정희 대통령 역시 다들 아시는 그 일로 운명을 달리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신비한 능력을 많이 썼기 때문일까요? 이후 카터는 대통령 재선에도 실패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잊혀져 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다시 악명을 떨치는 날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회담장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더니 이른바 서울 불바다 발언이 터져나왔다. 여기서 서울이 멀지 않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은 불바다가 되고 말아요. 아니 지금 성 선생도 아마 살아나기 어려울 게예요. 아니 가만 그걸 말이라고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니 이에 대해서 그럼 우리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글쎄 어? 이렇게 여기에 대해서 아니 지금 얘기하자 지금 심사숙고를 해야 된다. 전쟁 선언하는 겁니까? 그쪽에서 전쟁 선언을 했다는 거예요. 말은 왜 듣지 않고 무슨 아니. 뭘 절고 있어? 뭐 전쟁에는 전쟁으로 대응한다? 그렇죠. 1994년 여기서 서울이 멀지 않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불바다가 되고 말아요. 이렇게 북한 대표가 어이없는 말을 내뱉으며 한반도는 전쟁의 위기 속에 휩싸이게 됩니다. 당시 북한의 지도자였던 김일성이 핵개발 카드를 만지작거리면서 공갈 아닌 공갈을 쳤기에 정말 난리가 났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의 빌 클린턴 행정부는 동해에 항공모함 전단을 집결시키고 북한 영변 지역에 폭격기를 보내려고 하는 등 정말 전쟁을 일으킬 것처럼
강수를 뒀다고 합니다. 이에 불안했는지 사재기 열풍이 돌면서 강남 신사동에 위치한 백화점에서는 평소 하루에 30박스가 팔렸던 라면이 200박스가 넘게 팔리는 등 3일 동안 전국에서 팔린 라면은 총 5,400만 개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구원투수가 등판하게 됩니다. 우리가 잊고 있었던 한 남자, 독재자 킬러 지미 카터였습니다. 자기 스스로 평화의 수호자라 이런 생각을 해서 그런지 1994년 6월 평양을 방문하여 김일성을 만나 면담을 하게 됩니다. 폭격을 통해서라도 북한 핵을 제거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초광수를 뒀던 클린턴 대통령의 그 계획을 종식시키게 되었다고 해요. 이렇게 한반도에는 평화가 찾아왔으나 그로부터 14일 후인 7월 8일 공식적인 발표로는 심근경색, 김일성 역시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김일성 그 역시 저승사자 지미 카터의 그 데스노트에 이름을 올리게 되었던 것이었죠. 여기서 잠깐 정리해보면 카터의 인생 전반기에는 미국의 우방을 그리고 후반기에는 미국 적대국들의 지도자들을 죽이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기 역시 짧아지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일성은 그렇게 세상을 떠났지만 호랑이가 없으면 여우가 왕노릇한다고 왕위를 계승한 후계자 김정일 역시 성군 정치를 통해 북한 주민들을 억압하고 끊임없는 군사도발과 핵개발로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였습니다. 김정일의 공갈 협박에 자신 역시 평화의 사자가 되고 싶어 했던 빌 클린턴은 2009년 8월 북한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방북을 통해 북에 억류되고 있었던 중국계 로라린과 한국계 유나리 등 여기자 2명을 사면시켜 미국으로 귀환시키는 등 그 화려한 성과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허전하지 않으십니까? 클린턴은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독재자 킬러 지미 카터의 수준이 되기엔 아직 멀었던 것이었죠. 사신 지미 카터는 클린턴도 만났는데 나도 만나자 이렇게 김정일에게 끊임없이 러브콜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막무가내로 2010년 8월 25일 그는 북한을 방문했으나 저승사자 카터의 그 마수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거였을까요? 북한의 2대 황제 김정일은 다음날 새벽 김정은을 데리고 도망치듯이 중국을 방문했다고 합니다. 김정일 역시 뭔가 찜찜한 그 카터와의 만남을 피했던 것이었죠. 김정일이 없는 평양에서 머쓱한 상황이 된 지미 카터. 그러나 포기를 모르던 남자였던 그는 다음 해에도 김정일을 만나기 위해 북한을 방문하겠다고 발표를 하게 됩니다. 다음 해인 2011년 4월 28일 또다시 평양을 방문하였으나 이번에도 역시 김정일을 만날 수는 없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독재자 킬링 능력이 너무 강해진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말 그대로 우연일까요? 둘은 만나지도 않았는데 2010년 첫 방북으로부터 1년 4개월 만인 2011년 12월 21일 김정일 역시 자신의 아버지 김일성과 똑같은 심근경색으로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승사자 카터가 뿌려놓은 그 씨앗 하나가 꽃을 피우게 되었는데요. 김정은의 죽음 뒤인 2012년 6월 이집트를 30년이나 독재 통치한 호스니 무바라크 대통령이 혼수 상태에 빠지며 임상학적으로 사망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가 쓰러진 2012년은 2008년 카이로에서 카터와 만나 회담을 가진 지 4년이 흐른 뒤였다고 해요. 그 후 지미 카터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사실상 외교계에서 은퇴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독재자가 나타나면
그는 어김없이 등장하는 걸까요? 북한의 김정은이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세상 무서운 거 모르고 그 악행을 저지르게 되자 김정은과 대화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주장하며 북한을 방문하고 싶다는 의사를 비췄다고 합니다. 지미 카터가 고령에도 불구하고 북한을 방문하여 김정은을 만나게 된다면 과연 어떤 일이 생겨날까요? 그리고 여러분들, 카터의 저주를 피한 유일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불사신이라 불리웠던 쿠바의 피델 카스트로였다고 합니다. 그는 아시다시피 2016년 11월 25일 운명을 달리하였으나 다른 독재자들처럼 임기 중 병이나 사고로 죽은 것이 아니라 90세의 고령이기에 자연사한 것이라는 평가가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저주에 빗대어 봐도 2002년도에 카터를 만나게 되고 14년, 2011년도에 다시 만나 5년 후라고 하니 다른 독재자들에 비해선 꽤 버텼다는 생각도 들게 됩니다. 수많은 독재자들을 만나 요단강을 건너게 만든 저승사자 지미 카터. 아이러니하게도 그는 2017년 올해 93번째 생일을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도 하나의 인간이었을까요? 그 역시 2015년 간종양이 발견되어 수술을 받게 되었고 완치되었다 선언하였으나 암이 다른 장기로 전이된 것이 발견되어 여전히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삶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독실한 개신교 신자인 그는 매주 자신이 강연하는 교회 주일학교 그 성경교실에서 많은 사람들이 나 대신 성경교실을 이끌려고 기다리는데 그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거예요. 이렇게 자신의 죽음을 수용하는 의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재임 시절 너무나 인권보호에 빠져 정세를 제대로 살펴보지 못했고 자이든 타이든 많은 독재자들을 죽였기에 그 공로로 노벨 평화상을 받은 것은 아니냐, 이런 비아냥도 받고 있는 그라고 합니다. 그와 만났던 수많은 독재자들은 얼마 안가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정말 우연일까요? 아니면 선한 인상 속에 정말 사신이 깃들여져 있는 것일까요?